명태균 측이 비상계엄이 김건희 여사에 의해 터진 거라며 명 씨가 김 여사에게 녹음 파일의 존재를 알려줬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의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명 씨가 김 여사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이 있다는 걸 몇 군데 얘기해놨다며 명 씨가 그런 포석을 해놓고 구치소에 들어갔고 그게 윤석열, 김건희 귀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명태균의 말을 깊이 신뢰했다며 특히 정치적 결정을 할 때 명태균에게 의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당 녹음 파일을 두고 불법이든 편법이든 국민 앞에 드러나면 대통령 위신이 깎일 거라며 음성을 들어보면 바이든 난리면이 아닌 이상 의원이 요원이 아닌 이상 빠져나갈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끝으로 남 변호사는 명태균의 도움을 받은 정치인들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발뺌하고 있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가 아니다. 김건희 게이트다. 네. 그렇게 선언하신 이유가 뭡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지난해 11월 4일자 수사 보고서 저희가 공개했잖아요. 검찰 수사 지난달에. 보고서. 11월 10일 수사 보고서에 2차 보고서가? 제목이 명태균의 22대 총선 개입 정황 확인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확인. 예. 2차 보고서도 확보하셨다는 얘기네. 뭐 2차뿐만이 아니고 그- 수십 차의 보고서를 확보를 했는데 그 뒤로 쭉. 가장 의미가 제가 그 있다고 본 게 명태균의 총선 개입 확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목 자체가. 근데 내용은 어. 김건희의 총선 개입 확인입니다. 내용은 차마 그렇지. 거기다 김건희를 못 쓰겠으니까 명태균이라고 쓴 거고 명태균과 김건희의 텔레그램이 저희가 공개하지 않았던 텔레그램인데 그 텔레그램이 어디서 나왔냐 봤더니 소위 말하는 명태균의 황금폰, 예. 황금폰에서 나왔습니다. 황금폰에서. 그러니까 지금 황금폰의 내용이 아예 없는 게 아니더라. 지금 보니까 명태균이 그 사설 포렌식 업체에 그걸 맡기잖아요. 예. 사진을 복원해달라고 예. 맡기는데 맡기면서 혹시 모르니까 자기가 폰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자기의 사용 중인 폰으로 찍어요 사진을. 그러니까 검찰은 지난해 10월에 명태균의 그 황금폰 내용 상당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녹음 파일 빼고는. 심지어 녹음 파일이 있고 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선 공천 좀 해주라고 그랬는데 그거 말을 안 듣네.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있잖아요. 그게 아마 민주당에서 공개한 게 20초 분량인데 예. 실질적으로 그 파일이 2분 30초 분량이고 명태균의 PC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거를 플레이했다까지 검찰이 포렌식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 떠나서 이미 나온 증거만으로도 김건희의 총선 개입이 확인되는데 제목이 확인됐다. 21대 그러니까 2022년에 김영선 의원 공천 준 거 있잖아요. 예. 보궐선거. 예. 그거 말고 그거 말고도. 추가로 그것 포함해서 22대 22대 공천에도 개입했다는 것을 검찰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1월 10일에 이미 그런 수사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은 명태균의 황금폰은 사실은 지금 나오면 좋죠.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 큰 의미가 있는 것은 거기 녹음 파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태균의 육성으로 확인하는 것. 텔레그램 대화 상당 부분은 이미 명태균이 자기가 의미 있는 것들은 추출을 해서 USB에 넣어놨더라고요. USB에 넣어놓고 그거는 이미 황금폰 네. 이전에 찍어놨기 때문에 검찰이 쥐고 있었고 그거 말고 황금폰에 들어 있었다고 하는 육성 정도가 아직 안 나온 거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 본인도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치.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전에 추출을 해놨더라. 그리고 거기에 검찰이 이미 확보를 했다. 근데 만약에 그 황금폰에 실제 전화기를 확보해서 포렌식을 했다면 더 어마어마한 게 있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보고서까지 확보했냐고 여쭤봤더니 다 확보하셨다고 하잖아요. 다예요? 아니면 지금도 계속 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생산되고 있죠.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들은 명태균을 예를 들면 김건희를 소환하거나 해서 명태균을 추가적으로 기소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노출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생산하고 있는데 포렌식 아직 덜 끝났다고 하던데. 아직도? 네, 너무 많아서. 근데 지금 그러니까 포렌식 하는 중간중간에 단계별로 계속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원래 그렇게 합니다. 원래. 그런데 두 번째 보고서를 기준으로 말씀하시자면 이거는 김건희 게이트다. 왜냐하면 명태균이 실제 개입해서 영향을 줄 수는 없죠. 공천에 영향을 행사하려면 김건희 씨가 반드시 거기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카톡에서 그게 확인되나 보죠, 그게? 어느 정도 확인되냐면 지난해 추석 있잖아요. 예. 추석 선물도 대통령실에서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죠. 지난해 그 당대표 그 경선 할 때 한동훈 뭐 원희룡 나왔었잖아요. 네네. 명태균이 당대표 경선에 개입했다는 얘기 소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뉴스토마토 보도 직전까지도 그 김건희와 명태균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이어졌다라는 것들을 이미 검찰이 다 알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보도로 공개하니까 저 뉴스타파 수사해야겠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뭐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뭐 수사 들어오든지 말든지 저희는 이미 압수수색을 한번 경험했고 책까지 냈기 때문에
네. 노영희 변호사님 3시간이면 굉장히 길게 얘기한 거예요. 엄청 길었죠. 원래는 더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내가 그날 스펙스 방송하려면은 최소한 2시 반에는 나가서 3시 차를 타야 그럼 되니까. 스픽스를 데리고 왔어야지. 근데 거기 원래 변호인이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변호인하고 이게 전문용어로 쫑이 나지 않나? 그러니까 원래 변호인들이 싫어할 텐데. 나를? 아니야, 그건 좋아해. 아니에요? 되게 좋아했어요. 좋아했어요? 내가 그분이 나한테 보내준 것도 보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남상관 변호사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여태형 변호사라는 분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분의 역할 분담이 각각 다른데 아하. 여태형 변호사는 검찰 포렌식에만 집중해서 들어가는. 아하. 그래서 그 포렌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 의뢰인에게 보여주고 또 자신을 명태균에게 보낸 사람에게 보여주고.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자신을 누가 보낸지 알것 명태균에게 같아. 보낸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 그 포렌식에서 뭐가 나오는지 그걸 알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변호인을 대줬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매우 것이고 높다. 그것을 명태균 씨가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쨌든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되니까. 아무도 날 안 도와주니까 이분이라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 가졌고 그래서 그거 플러스 순수하게 자기 도와줄 변호사가 필요하다. 너는 어떠니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노예 변호사한테 너는 어떠니 했다는 거죠 지금. 넌 어떤 이런 눈빛을 보이고 말로는 참아게. 근데 이제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일단 그 옆에 포렌식에서 뭐가 나오는지 빨리 파악해가지고 이쪽으로 보고하는 게 좋겠어라고 누가 보냈겠을까? 그 변호사가. 근데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명태균 씨 주장이에요. 아 명태균 씨 주장이다. 남성관 변호사 말고 다른 변호사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이준석 쪽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려져 있기를 애초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준석 쪽 얘기서 보냈고 그래서 봉지혁 기자가 위험한 거예요. 이준석이- 노영희 변호사는 어떻게든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봉지혁 기자 앞에서 이준석 말버리니까. 눈치도 없이 내가 막 계속 걔를 뱅뱅뱅뱅 돌리니까. 아니 근데 뭐 실질적으로 이준석이 뭐 오더를 내려서 간지는 모르겠지만 이준석 쪽 친분이 있는 걸로는 알려져요. 왜냐하면 친분이 전에 있다. 이준석 사건을 뭐 변호했다고 알려진 분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데 친분이 있다. 근데 여기다가 좀 김소연 변호사가 끼어들고 싶어 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너무 짬뽕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거 변호사 이미 손 털었잖아요. 털었는데 이제 명태균 씨가 변호사가 너무 모자르니까 모자라니까. 김소연이라도 다시 불러가지고 숫자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라도 불러가지고 하고 싶다고 지난주인가에 접견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 이제 명분이 쓴 거잖아. 나를 잘랐지만 얘가 나를 간곡히 원해서 내가 들어갈 수 다시 있다. 들어갈 수 왜냐면 있다.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이해 충돌이네. 완전 충돌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준석을 사랑하는 명태균이 이준석을 혐오하는 김소연을 데려다가 뭘 하겠어요. 지난번처럼 난리가 나겠지. 또 윤석열을 지키고 싶어하는 김소연은 지금 윤석열에게 이를 갈고 있는 명태균이가 아니, 무슨 근데 생각 갖고 김소연 있겠어요. 변호사는 내란을 응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내란을 응원했어요. 공개적으로 응원했는데 그런 사람을 공익제보 이준석 자겠다면서. 의원과 무슨 뭐 근본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악연이 크게 있나 봐요. 어떤 악연인지 근본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있었지. 예. 예. 뭔지 이 사연은 모르겠는데 자 그럼 다시 노영희 변호사로 돌아와서 3시간을 만났으면은 이제 그 때가 되면 공개할 것도 있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말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명태균 씨가 3시간 동안 무엇을 말했는지 한 3가지만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이 장난친다. 어떤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출한 포렌식용 핸드폰과 포렌식용 USB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 포렌식 안 한 것 같다. 아 지금 봉지욱 기자가 본 것만으로도 이 정도도 차고 넘친다고 생각하는데 이 명태균이 볼 때는 이거 다 안 했는데? 특정 기간 한 1년 정도 되는 그 기간에 포렌식 내용이 안 나왔다. 아 대선 때부터 1년 정도. 아 그때 크리티컬한 게 많구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대선에서 대통령을 당선시켜 제일 힘이 셀 때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곧바로 뭘 했어요? 지방선거가 바로 있었잖아요. 그렇지. 대선 플러스 지방선거가 확 핵심이에요. 이 사람의 그 절정이던 때였는데 자기 영향력을 확보하는 그 핵심 기간이죠. 이 지방선거를 위해서 뛰었던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쭈르륵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총선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요 1년이 없다?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데? 총선은 있는데 그 앞에 지방선거, 대선과 지방선거가 없다. 그 두 개를 물려갔을 텐데 아마도. 총선도 뒤까지가 그러니까 찌끄러기는 있는 거지. 찌끄러기가 앞에가 없는 있다.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왜 없냐는 거죠. 그 자기는 없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자기가 이제 포렌식한 거 봤더니 야, 이 1년치가 왜 없어?
근데 이건 명태균 씨 주장이고 검찰은 아직 여기에 대해서 있다 없다 말을 안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라고 보십니까, 봉주 기자님? 검찰이 그 포렌식을 검사가 하지는 않고요. 포렌식 수사관들이 하는데 특정 기관을 빼고 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거는 거잖아요. 공무원이 그럴 확률은 적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하는 적은데 거고. 이제 명태균 씨는 그 저번에 저희가 방송을 했더니 부인분이 전화 뭐 그러니까 주위에서 명태균 컴맹 아니라고 제가 컴맹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를 포맷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휴지통에 담아서 버린 것 같다. 그 휴지통에 담아서 버리면 그 임시 폴더나 이런 데 남아서 복원이 다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복원이 돼서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한 건데 휴대전화도 마찬가지인 게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맡기잖아요. 맡기기 전에 이게 황금폰이에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폰이 있잖아요. 이 폰을 연 다음에 이렇게 찍어요. 찍었어요. 이게 CCTV에 다 찍혀서 검찰이 그걸 다 확보했습니다. 그 CCTV를 명태균이 한 행동. CCTV가 워낙 고화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뭘 찍는지까지 검찰이 확보를 했더라고. 그게 황금폰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렌식과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다 돼 있다니까요. 돼 있는데 이제 특정 기간은 안 나올 수도 있는 게 내가 지운 모든 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지웠는지 안 지웠으면 나옵니다. 안 지웠으면 100% 나오는데 혹은 뭐 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1년치인데 그 한 대가 아직 포렌식이 안 네, 됐거나. 아니 세대가 4년 동안 쓴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쓴 게 있고 그 다음에 쓴 게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세대가 앞에 세대. 앞에 4년성 정도 쓴 첫 번째 세대 첫 번째 핸드폰이 중요한데 그 첫 번째 핸드폰 중에 아주 결정적인 타임이 있는 그 타임대가 안 나왔다는 거죠. 어쨌든 본인이 보기에 아니 이때 내가 중요한 얘기 많이 하고 중요한 역할 많이 했는데 이걸 뺐네? 이거 의도적으로 뺐을 거야 이렇게 의심하는. 그렇게 의심을 본인은 하고 오케이. 있고 자, 그래서 또. 그거를 확인해 달라는 거고. 확인해 달라는 거 또 그다음에 검찰은 수사 의지가 별로 없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해요? 검찰은 사건을 덮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나에게 핸드폰 전자레인지 돌려라 이런 말도 했었고 그 자기 그 명태균 수장은 황금폰 나오면 골치 아프니까 검찰이 그거 없애버려. 방법도 알려줄게.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지금. 했다는 거고 네. 검찰도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단지 그 말의 뜻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검찰은 뭐라고 죠? 검찰은 당신이 맨날 이렇게 꽁꽁 숨겨놓고 협조하지 않고 증거인멸하고 자꾸 그러면서 여기 줬다 저기 줬다 하니 그리고 뭐 무슨 마창대교에 버렸다고 하니 뭐 하려고 그러냐 그냥 전자레인지 넣고 돌리면 되는 것을 이렇게 그냥 이 정도로 얘기를 했던 스쳐 것이지 지나가는 얘기처럼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알려주고 뭐 증거인멸하라고 한 게 아니다. 우리한테 가져오지 말고 증거인멸을 하라고 말한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지금 명태균 씨는 검찰이 나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걸로 보아 검찰이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검찰은 좋다 그럼 영상자료 깐다. 내가 영상자료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를 나온 거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께서 좋아 까. 나 거기에 변호사들 다 있었어. 영상 찍는 거예요? 영상에 왜냐면 다 나오니까 영상 녹화실에 변호인도 앉아 있고 검사도 앉아 있고 수사관도 앉아 있잖아요. 다 찍혀 있으니까 까라 지금 그러고 있는 지금. 그 말 소위 이제 그 진술 받다가 그 네. 전자레인지 놓고 돌리지 그랬어요. 이 말의 뉘앙스와 맥락을 그렇지. 그러면은 영상 까서 확인해 보자. 네. 사이가 안 좋아. 근데 그 영상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보니까 그 압수수색을 2번 했거든요. 명태균 자택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지난해 9월 30일, 10월 30일 2번 했어요. 네. 근데 10월 30일에 압수수색하면서 황금폰의 위치를 검찰이 찾습니다. 예. 심지어는 황금폰을 그 처남에게 건네주잖아요. 예. 건네주는 그 장면까지 다 확보를 해버려요. 그래서 녹색 이렇게 박스가 있어요. 그 안에 휴대전화 3대와 USB 1대까지 있다는 것조차까지 이제 확보를 하고 처남한테 이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마창대교에 버렸다고 그래요. 차를 타고 지나면서 마창대교에 던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창대교 거기가 그 유료입니다. 유료. 그럼 통행 하이패스나 나와야 되잖아요. 하이패스까지 다 조사를 해서 너 마창대교 안 갔는데? 어디다 했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처남이 갖고 있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예. 그럼 처남을 입건해서 압수수색해야지. 자택 압수수색은 했는데 처남이 제가 볼 때는 헬스장 그 사물함에 넣어놨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것만 뭐 봐도 그렇게 딱 추측이 되는데 안 합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거기서 멈춰요. 압수수색을 안 해. 그래갖고 9월 24일에 처남한테 건네고 그 폰을 명태균이 가서 받은 다음에 포렌식 업체에 갖고 갔다가 다시 받아가 다시 처남한테 넘기는 것까지 검찰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수사를 통해서 하는 게 정상인데 확보하려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데 검찰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앞에서 골 때 골 넣을 수 있는데 일부러 그거 안 넣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차지 않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 저 말은 검찰이 뭐 덮었다 이런 것들은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검찰이 황금폰의 위치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압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들의 그 수사 기록으로 나와요. 사실은 근데 이제- 수사 보고서가 어떻게 손에 넘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알고 어떻게 있는 찾아 거는 그 수사 보고서를 다 확보했어요? 봉주 기자? 검사가 수사관 제가 보니까 박모 수사관님 계신데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박모 수사관이 이게 거의 좋진 그냥 않았고. 그대로 수사 보고서 그대로 보도해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앞뒤 맥락까지 다 정리를 잘하셨다는 수사 거예요. 보고서는- 검찰은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하고 윤석열이 그 공천을 개입하고 박모 수사관이 준 건 아니죠. 그렇다고 박모 수사관이 아니 박모가 줬으면 제가 박모가 줬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모 수사관이 네. 작성한 걸 근데 보더니 예를 들면 이 수사 보고서는 그러니까 저는 100%이 명태균 때문에 그 내란을 일으켰다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트리거가 검찰이 이미 작년 11월 달에 해놓은 것들을 보니까 아 이제는 끝났구나라는 것이고 12월 2일에 이제 내란 전날에 네. 명태균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민주당에 넘기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공개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바로 다음 날 하잖아요. 계엄을. 네. 그러니까 근데 트리거가 이미 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무슨 뭐 황금폰이고 뭐고 이미 검찰이 확보한 것만으로도 윤석열, 김건희는 수사를 못 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핸드폰 확보는 12월 12일 정도에 이루어지고 개엄은 12월 3일 날 이루어지고 이 관련된 모든 자료는 이미 11월에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보고가 보고가 용산으로 됐고 11월 4일 날 수사 보고서 만들어진 거는 그 명태균 씨가 사용하던 자택에서 사용하던 PC를 압수수색해가지고 나온 자료였는데 그거 이외에 신용한 교수도 이미 그 전에 모든 자료를 자기가 다 줬다 그랬고 줬다 그랬죠. 강혜경 씨도 자기가 모든 자료를 다 줬다 그랬고 김태열 씨도 다 자기가 자료를 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검찰은 CCTV도 확보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사용하던 강혜경 씨 보관 PC도 역시 다 이미 준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미 10월, 11월에 다 자료가 다 검찰에 이미 넘어가 있었어요. 황금폰의 일부 그 뭐 오디오라든가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외의 자료는 사실은 다 넘어가 있었어요. 앞뒤 맞출 수 있는 자료는 거의 검찰이 확보하고 있었다. 다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보세요. PC에 대해서 뭐 카톡 280개 수사 보고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수사 보고서는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만드니까. 모든 종류의 수사 보고서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애들은 특히 자기네들이 수사를 직접 할 수 없거나 대면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거는 다 자기네가 따로 만들어. 왜? 증거 능력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11월 4일 날 작성되는 그 280개의 카톡 수사 보고서 말고 그 이전에 이미 여러 개의 수사 보고서들이 작성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작성되었고. 그 이후에도 작성되고 지금도 작성되고 있고 그 수사 보고서들이 이미 그 위로 쭉 올라가 용산으로. 있었고 그 내용을 김건희가 알고 있었고 김건희, 김주현 뭐 그 당시 심우정 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다 보고 있었고 이미. 검찰총장이나 뭐 민정수석이나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들은 윤석열, 김건희를 치면 안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함구를 하고 이 자료들을 주지 않으려고 했었고 그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 나와 김기현 변호사나 뭐 이런 등등의 강혜경 변호사들이 네. 우리 보여줘라.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제출했던 명태균 씨가 사용했다는 그 PC 우리가 냈던 거 그것만이라도 내놔라. 검찰에게? 검찰에게 우리 간부 신청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부부 그 사용했던 핸드폰 증거보전 신청해놨으니까 그거라도 달라. 우리가 할 거 다 해놨었어요. 근데 그거 다 기각됐었고요. 그래서 다시 남상권 변호사가 명태균 씨랑 얘기해가지고 그럼 내가 당사자니까 내가 찾아달라 그럴게. 그래가지고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련의 흐름을 쭉 살펴보게 되면 이미 모든 자료는 다 이미 줬는데 검찰이 이 자료를 이렇게 두 장 줬는데 딱 한 장으로 만들어 버리더니 갑자기 딱 반으로 접어. 형이상아 종이 아니야. 이걸 반으로 접어가지고 안 보여줘. 안 보여주고 여기 주고 저기 주고 저기 주고 저기 주고 지네끼리 이렇게 살살 이렇게 싹 보고. 그리고 용산에서 그걸 다 보고서 야 이거 다 가지고 있네. 그리고 놀래가지고. 큰일 났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람하고 딜을 치고 싶어 해. 그래서 그때까지도 명태균은 자기가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보다가 결국에는 핸드폰 나 우리 다 알고 있어. 너 뭐 하는 짓이야. 네가 그렇게 해봤자 명태균 씨 소용없어. 딜 파워가 사실은 완전히 떨어졌을 때 그 딜 파워를 원래 잘 하게 해주는 게 변호사 역할인데 그 딜 파워가 거의 없다는 걸 알려주고 실질적으로 다 가져간 거예요. 검찰은 명태균 씨로부터 추가로 들을 말들이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없고, 다 받아가지고. 없고 추가로 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명태균 씨가 아무리 바보라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모든 걸 넘겨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핸드폰은 사실은 장인어른한테 가 있었어. 처남이 아니라 장인어른이 보관하고 있었어. 이러면서 장인어른이 가지고 있던 이 핸드폰에 대한 조치를 취해놓고 이 여기에다가는 부적절한이 아니라 부족한 핸드폰을 보내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의 딜파워는 아직 살아있다. 얘네들이 갖지 못한 것이 나한테 있다. 오디오가 있다 나에게는. 나에게는 이런 게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를 그 오디오를 추출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자기가 윤석열, 김건희 대화는 추출이 돼 있어요. 파일로. 따로. 그리고 미리 준비한 거예요, USB에 미리. 넣어서 USB는 복사하기가 쉽잖아요. 미리 준비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 그것까지 수사를 안 해도 된다니까요. 공개 안 돼도 이미 지금 나온 것만으로도 소환은 해야 됩니다. 근데 네. 이 오디오가 나오면 파급력이 크죠.
그죠. 그래서 그 그죠. 오디오에 대한 딜파워는 나에게 아직도 여전히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네. 명태균 네, 그리고 씨가? 더 중요한 게 지금 본인이 죽이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2명은 뭐 확정돼 있고 나머지 오세훈, 홍준표는 자기가 그들은 무조건 죽이겠다는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의 피해 타격을 줄 만한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오세훈, 홍준표 죽일 첫 번째 순서대로 오세훈, 홍준표 난 무조건 죽일 거다. 이 양아치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이렇게 표현해요? 생각해요. 예. 어. 그리고 남성관 변호사 역시 그렇게 생각해요. 후한무치에 뻔뻔하고 나쁜 놈들이다. 그두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어. 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은 너를 고소했더라. 어. 이들의 주장은 너가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만 실제 오와 홍이 직접 너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거나 너로부터 뭔가를 받거나 너로부터 뭐 돈을 주거나 받거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데 증거도 없고. 증거도 없다고 하고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 혼자 알아서 한 것들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은 오히려 피해자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오케이.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어. 이러고 있는 시점인데 네가 무슨 재주로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입증할 그걸 거냐? 하겠냐? 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이번에 대선 나오겠다고 난리친 애들 나 다 가지고 있고 그들에 대한 증거 자료 다 있다. 다 있다. 다 있다. 그래서 그걸 언제 공개할 것인지 누구를 주어서 공개할 것인지만 남아 있다. 나는 그것을 민주당 너에게 주고 싶다. 노영이 너가 내 변호사 2명과 협조해서 그 모든 자료를 다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게 요점이야. 너가 다 검토해봐라. 그러면 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검토하라고 너에게 정권을 부여해 줄 테니 이 2명의 변호사와 함께 내 자료를 다 봐라. 다만 첫 번째 그걸 읽어보면 너는 강혜경에 대한 신뢰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게 정확한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강혜경을 너를 변호해가고 있었는데 너 실력 괜찮은 것 같은데 너 강혜경한테 속았어. 이 말을 여전히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강혜경 변호 안 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이걸 다 보고서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객관적으로 따져줘. 자, 너는 강혜경에게 실명할 수밖에 없어. 강혜경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중간에 뭐 어떻게 했어. 먹었어. 두 번째. 이때가 주장이잖아 그게. 두 번째. 그러니까 똑같은 주장하는 거야 계속. 계속. 김태열 마찬가지야. 김태열이 지금 한 돈이 어쩌고저쩌야. 똑같아요. 예, 그리고 김영선 씨와의 관계도 뭐 어때? 뭐 별별 얘기를 다 이제 다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에 대한 뭐 사생활 문제니 뭐 별별 얘기 다 하면서 이들을 믿지 말아라. 너네 왜 쟤네를 믿고 나를 버렸냐? 이제 신세 한탄을 해요. 신세 한탄으로 그리고 난 넘어갔어. 다음에 나한테 100배 사죄해라. 엎드려서 사죄해라 그래요. 물론 너는 그 사람들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네 나름대로 한 거겠지만 그건 내가 네 직업적 상황으로 인정은 하지만 난 그게 불쾌하다. 하지만 너가 지금이라도 반성했으면 반성하고 무릎을 꿇고 반성문을 써와라. 그럼 내가 너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려주마. 아니 반성문을 써오라는 일 진짜 했어요. 그거는 남성관 정신 못 차렸네. 남성관 변호사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남 변호사가 네 미쳤냐? 지금 노영이가 그럴 때가 아니다. 만나가지고 살려달라고 근데 빌어라 이래가지고 얘기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황금폰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죠. 실버폰. 실버폰. 이제는 사실은 상당 부분 내용이 검찰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노출해서 녹음 파일이 나고 뭐 하면 되지만 좋지만 당연히 좋죠. 그러면 녹음 파일이 아니고 확실하니까 그 파괴력도 있고. 근데 이미 이제 저희가 이번 주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뉴스타파에서 추가 수사 보고서하고 김건희 텔레그램 총선 개입 정황 언제까지 수사 보고서입니까? 대략 한 중간 정도까지 나옵니까? 그리고 뭐 최근 것까지. 최근까지. 근데 그걸 보시면 검찰이 진짜 이걸 수사 안 하는구나, 의지가 없구나. 그래서 저는 이거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작년에 황금폰 확보할 수 있었는데 안 했잖아요. 안 한 정황들이 자기들의 기록으로 남아 있잖아요. 안 되고 창원지검이 더욱 문제는 뭐냐면 뉴스토마토의 보도가 없었으면 사건을 덮으려고 그랬어요. 그랬겠죠. 아니 그게 저희 물증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겠죠. 저희가 그걸 보도할 건데. 끝내려고 그랬어요. 김건희 뭐 윤석열 이거 다 빼고 그냥 얘들 그냥 해서 거의 강혜경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끝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 정황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창원지검은 수사하면 안 된다. 따라서 명태균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명태균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맡기면 믿을 수 있나? 안 되잖아. 명태균 특검을 하면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볼 때 그게 쉽지 않은 이유는 국민의힘은 필사적으로 정하는 게 윤상현 의원 되게 열심히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오늘 뭐 면회 간다 그러던데. 예를 들면 첫 번째 김영선 공천 줄 때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옵니다 그냥 공범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니 나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생각도 했어요. 특검까지 가면은 김건희 딸려 나오고 누구 딸려 나오고 누구 딸려 나온다고 자신 있게 저쪽 변호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어쨌든 자기네 변호사 있는데도 나를 계속 접견을 시킨 거예요. 그 변호사 나가라 그러고 아니면 그 변호사 같이 있어도 된다. 같이 듣자.
그리고 남성관 변호사한테도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네가 다 보고 판단하라 이제 저한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차라리 그래서 특검 같은 게 만약에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면 봉지욱하고 내가 지금 많이 알고 있으니까 봉지욱, 노영희, 남상권 3명이 모여가지고 이 방송에서 오히려 김어준 라이브로. 뉴스공장에서 아니 특검을 그냥 특검을 주기적으로 우리끼리 그냥 특검을 만들어버려. 아, 이게 좋은 방법이야. 괜찮아요. 특검 안 하면은, 그러면 오염도 네. 안 되고 우리가 알고 노봉 있는 거 특검을 해, 노봉 특검. 오염도 안 되고 깨끗하게 할 수 있잖아요. 명태균 씨가 제가 볼 때 진정성을 더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오세훈 홍준표에 대해서는 이제 악의로 가득해요. 열이 받았어요. 열이 받았어. 근데 이제 이준석, 김진태에 대해서는 네. 아직 호의적입니다. 본인이 근데 네. 본인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호의적인 게 문제가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뭘 뺏겼는지 그 정도 이렇게 그 검찰에 털리잖아요. 내가 뭘 뺏겼고 거기서 뭐가 나는지 자기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변호사는 알 거 아닙니까? 그 재판에 넘어갔으니까. 왜냐면 기록이 있잖아요. 수사 기록이. 네. 근데 본인이 저는 저랑 통화할 때 마지막까지 아니, 당신 양심 선언하고 오픈해라. 나 폰을 그냥 언론에 공개하든지 뭐 정치권에 주든지 해라. 그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그랬더니 국민이 나 살려주냐? 국민이 우리 가족 살려주냐? 이러면서 거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해봐야 무슨 진정성이 있냐는 거죠. 지금도 선별적이잖아요. 근데 난 이준석, 지금- 김진태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근데 그렇게 안 느꼈어. 내가 그냥 가서 느낀 거는 지금도 기본적으로 그들을 좀 보호하고 싶어하는 건 맞는데 이제는 그들의 보호가 더 중요한 게 아니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래. 이미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많대요. 아니 본인이 뭘 뺏겼는지를 잘 모르고 검찰이 예를 들면 이준석과의 그 카카오톡 있잖아요. 다 복원됐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김종인과의 카카오톡 오늘 복원되고. 예. 노봉 특검 준비기일로 하고요. 아이고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봉 특검 준비기일로 하고 일단 두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기일 일단 월요일이나 화요일로 잡는 걸로 할게요. 준비기일 1차 해가지고 수요일 날 나오신다고 하니까 저기 아니 뭐 기사가. 수요일이든 목요일 저희가 이제 추가로 보도를 하는 이유는 수사 제대로 하고 우리는 제가 볼 거부권 때, 행사가 예, 없거든. 수사 제대로 안 하면 거부권 행사가 특검만이 답이다라는 거 왜냐면 국민들은 모르잖아요. 정보가 제한적이니까 그 정보를 저희가 오픈을 하는 거죠. 저희는 뇌피셜로 하지 않아요. 여기 어떤 분이 뇌피셜 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뇌피셜하는 역사가 없어.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뇌피셜해? 우리는 단지 원 소스로부터 이걸 듣고 그러니까 직접 듣고 그 노봉 자료들을 특검. 확인할 뿐이지 저희는 절대 자 그러면 저 기일을 일주일에 일단 한 번은 잡고요. 노봉 특검을 저희가 시간을 일주일에 한 4, 50분 잡아놓겠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아니 상황에 따라서 10분 만에 끝날 수도 있어. 판사 마음이잖아. 나 자기가 판사요? 재판만 받다가 맨날 끌려다니다가 좋아. 증인도 신청해서 좋아, 받기로 좋아. 하고 노봉 특검. 커다란 한번 모의 실험을 해봅시다. 시뮬레이션을. 그래가지고. 실제 검사인과 네. 그다음에 명태균과 뭐 강혜경과 아니,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명태균이 언론 플레이에 능한 사람인 게 김건희, 윤석열 카카오톡, 텔레그램에도 나오잖아요. 언론 플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능해 보면.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진태랑 대화할 때도 언론에 대해서 시간 지나면 다 묻혀. 기다려. 언론의 예, 생리도 예를 잘 들면 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정치권을 상대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건 걱정인데 맞죠. 그게 거기에 이제 정치인들이 휘둘리면 안 돼요. 정치 네, 창원지검은 2024년 11월 4일 명태균 PC를 포렌지가 결과를 수사 보고서에 담아서 대검에 보고했습니다. 그 수사 보고서 내용에 하면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실정법 위반은 물론이거니와 명태균을 매개로 하여 국힘 소속 지자체 장과 국힘 소속 많은 정치인들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기재되는 걸로 언론이 보도됐습니다. 그 또한 창원지검은 그 후에 황금폰도 포렌식했다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그 후에 후속적인 수사가 진행돼야 될 것입니다. 관련자 소환 조사, 필요한 곳에 압수수색, 계좌 추적이 이루어져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걸 했다는 소식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최근 내란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내란 수계가 계엄을 일으킨 진짜 이유는 부정선거라든지 민주당의 국회 폭죽 그게 아니라 명태균 게이트가 천하에 밝혀지게 두렵기 때문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기 때문에 많은 국민은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를 바라고 있고 이것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 포렌식이 이루어지고 나서 3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왜 수사가 되지 않을까? 창원지검이 애시당초 수사 의지가 없다면은 PC라든지 황금폰 포렌식을 하지 않았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제가 검찰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러한 사건은 일선 지방검찰청 마음대로 수사하지 않습니다. 대검과 민정수석실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한 수사입니다. 그래서 민정수석과
총장이 이 수사를 막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저는 강한 의심을 해봅니다. 이러한 의심을 더해주는 상황이 얼마 전에 내란죄 수사에 있어서 대검 수뇌부와 전 국방장관 출석을 둘러싸고 윤석열 측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던 보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보면은 저의 의심은 더욱 굳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조만간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이 특검법이 시행이 된다면은 제가 오늘 발언한 내용이 의심으로 그칠지 아니면 사실일지 확인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그동안 윤석열 내란 수계의 집권을 위해서 윤석열 김건희 의원 사건은 모두 다 무혐의 처벌했습니다.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했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란죄와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어쩌면 신이 검찰에 내려주는 마지막 게이트도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찾고 존재를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정수석 총장께 제가 부탁드립니다. 만약 저의 의심이 사실이라면은 관련자들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는 데 기여하지 마시고 다 망하게 하고 반민주적인 윤석열 정권을 떠받드는 데 힘쓰지 마시고 창원직으로 하여금 수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9월, 10월쯤에 강혜경 씨 대리인을 맡아서 변호인으로 이제 창원지검에 입회를 하고 또 창원지검 수사팀과 소통을 할 때, 그러니까 10월 달 정도까지만 해도 창원지검의 수사팀의 수사 의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모 수사팀 관계자는 앞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은 불가피할 것이다. 아마 이름 나오는 사람들 곧 다 부를 것 같다. 이런 말까지도 전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원지검에 대해 생각보다는 수사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믿음을 갖게 됐고, 강혜경 씨는 특히 검찰에 대한 신뢰를 많이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인 관련된 여론조사 자료들, 그리고 심지어 조작된 엑셀 파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출을 했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강혜경 씨가 소유하고 있었던 과거에 명태균 씨가 사용했던 PC도 검찰에 다 제출을 했고 이제 검찰에서 압수조사를 쓰고 가져갔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카톡이나 텔레그램 관련된 대화 내역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지금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명태균과 김건희와의 메시지 내역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게 11월 초 중순경입니다. 그때부터 거의 매일 그 관련된 검찰에서 수사보고서, 정치인 관련된 수사보고서가 계속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아마도 그것은 검찰 수뇌부에도 보고가 됐고 윤석열에게도 보고가 됐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12.3 비상계엄이 있었죠. 11월까지만 해도 저희에 대해서 상당히 그 여론조사 조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해오던 검찰이 최근 붕 떴습니다. 11월 달에 강혜경 씨를 많이 조사를 하면서 이게 정치인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고 엑셀 파일,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했던 파일, 조작된 파일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보면서 강혜경 씨가 이건 이렇게 했고 저건 저렇게 했고 하면서 설명을 일일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차례, 여러 날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사도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설명을 하고 앞으로 많이 나와줄 수 있겠느냐,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저희도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이후에 이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관련된 여론조사는 거의 다 저희가 설명을 했고, 이제 오세훈, 홍준표 등등 나머지 거론되는 정치인들에 관한 여론조사를 이제 합시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번 조사를 하고 그 뒤로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 여론조사 사건을 열심히 조사를 하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해당 검사는 저희 배치표 확인해 본 결과 원대 복귀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검찰에서 인사가 났는데 이 사건을 수사하던 창원 형사 4부 소속 검사, 평검사 4명 중에 3명이 지금 다른 검찰청으로 전출이 됐고요. 파견 검사실에도 평검사가 4명 정도 파견 나와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이 원대 복귀한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복귀한 검사 중에 1명이 여론조사 사건을 조사를 하던 분입니다. 네. 분명히 10월, 11월만 해도 수사팀에서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다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수사를 하던 상황이었는데 석연치 않게 조사가 멈추고 연락도 갑자기 안 오고
평검사들은 대거 다른 검찰청으로 전출을 가거나 원대 복귀하는 상황. 이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창원지검이 단독으로 열의 있게 이걸 수사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이 하루빨리 출범해서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의 이제 또 강희경 씨나 이런 분들의 명예를 좀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